자, 3, 4부 시작하자. 빈칸 문제인데 시작해볼게요. 바로 이것도. Demand for freshness. 근데 demand for 할 때 이 for가 나오면 뭐뭐에 대한 수요, 뭐뭐에 대한 수요라고 해석합시다. 그럼 뭐에 대한 수요예요? 신선함에 대한 수요죠. 그죠? 신선함에 대한 수요에서 demand가 주어고요.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한 것 자체가 글의 소재입니다. 그럼 뭐가 소재예요? 한 번 더? 신선함에 대한 수요예요. 소재만 읽었을 때는 좋아요, 느낌이 나빠요. 괜찮죠?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할 수 있대? 빈칸 할 수 있대. 모르겠어요. 읽어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빈칸이 나왔다는 건 우린 이건 추론해 볼 수 있어. 아, 지금 첫 번째 문장이 그래, 주제문이었구나. 주제문이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만 더 힌트를 접어보세요. 쌤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을 때, 그죠? 글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서 이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과 어떨 것이다. 내용이 일맥상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걸 미리 기억하고 읽읍시다. 지금 첫 번째 줄부터 주제문이 나왔다는 건 역접어가 없는 한은, 글의 중간에 역접어가 없는 한은, 역접어가 없다면 글의 마지막 부분, 쌤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밑에서 네 번째 줄 구체라고 했죠. 그 부분의 내용과 이 부분의 내용이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while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while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쌤이 어떻게 좀 힌트를 줬냐면 while은 두 가지를 기준으로 좀 방법을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쌤이 그 중에 한 가지 힌트를 먼저 줄 건데 첫 번째 힌트는 여기 while이 들어가 있는 문장의 동사 진행형처럼 생겼죠. 지금 is now being used.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거든. 무슨 뜻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진행형이 보였으면 뭐뭐 하는 동안에 보통 이렇게 진행형이 나오면 동안에가 맞거든.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 주어만 한번 찾아봅시다. while 뒤에 있는 부사절의 주어가 누구죠? freshness죠. 그죠? 그리고 부사절이니까 컴마까지가 부사절인 건 아시죠? 그죠? 그리고 주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The demand for 나왔던 거. 이게 주어죠. 자, 지금 잘 보세요. 부사절의 주어인 freshness하고 the demand for year-round supplies of fresh produce 나왔어요. 좀 길긴 하지만 두 개의 주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한 번 더 다르죠? 같다면 얘들아 이게 같으면 진행형으로 쓰일 확률이 높아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같을 때는 뭐뭐하는 동안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처럼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달라. 그러면 쌤이 알려준 이도가 해석하세요. 반면의 뜻이긴 하겠지만 반면에도 필요 없어. 뭐뭐이기는 하지만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 뜻으로 기억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주어가 동사이기는 하지만 컴마까지 부사절까지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게 바로 양보의 부사절입니다. 양보의 부사절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양보의 부사절의 내용과 주절의 내용은 서로 어떤 성향이에요? 반대. 그리고 당연히 주절의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freshness 우리 소재였어요. 이 신선함이라는 것이 지금 뭘로 사용되고 있어요? as a term,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in food marketing. 자, 푸드 마케팅에서 a term,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형의 수동태입니다. 여기는. 자, as part of a return to nature. A return to nature는 뭐뭐로의 회귀, 뭐뭐로의 복귀란 뜻이에요. 그럼 자연으로의 회귀. 느낌 어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나빠요? 좋아요. 좋죠. 좋죠. 잘 보세요. 자연으로의 회귀, 자연으로의 복귀라는 것으로 보세요. 뭐 일부러 써있지만 자연으로의 회귀, 복귀라는 것의 일부로 푸드 마케팅에서 용어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건 이 freshness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좋게. 그죠? 좋게 사용되어지고 있지만까지가 부사절의 내용이죠. 그럼 주절의 내용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이젠 마이너스로 흘러가겠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demand for freshness, 다시 얘기하면 또 freshness죠. 다시 소재 이거였어요.
신선함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 거야 이제? 안 좋게 흘러갈 거고 그 안 좋게 흘러간 게 주제문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단 얘기는 여기 빈칸의 주제문의 답은 분명 마이너스 성격인 게 답일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수능 논리 지문은 논리성 지문들은 반드시 이 빈칸 다음 문장에서 힌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힌트를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게 숙제거든. 그래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과제물이 뭐였냐면 이 while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동안으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알고 있던 반면으로 해석을 할 거냐 이거잖아요. 쌤이 팁을 준 겁니다.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냐 다르냐 무조건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달랐을 경우에는 반면에 혹은 뭐뭐이기는 하지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10중 8구 맞더라.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그럼 갑시다. 한 번 더 해석해 볼게요. 뭐이긴 하지만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대한 용어로 이렇게 한 번에 갑시다. 좀 더 줄여볼게요. 쌤이 빨간색으로 한 부분이요. It's now being used as a term as a part of the return to the nature예요. 그래서 자연으로의 회귀, 복귀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더 짧죠. 좋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the demand for a year-round supplies. supplies는 무슨 뜻일까요? 제품이에요. 공급. 그러면 제품이라는 뜻도 있고요. 생필품이라는 뜻도 있고요. 공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쌤이 아까 단어 정리해 줄 때 한번 얘기했죠. demand라는 단어가 보이면 반드시 단어를 같이 공부하자고. 기억하세요? 나왔죠. 그러면 뭐의 공급이에요? fresh produce인데 produce는 쌤이 아까 얘기했죠. 명사할 때 무슨 뜻이다? 농산물이라고. 보세요. 모르는 친구들은. 전치사 보이세요? 전치사 뒤에 나온 건 뭐였겠어?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명사겠죠. 그죠? 그래서 생산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산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산이란 단어는 production입니다. production. 달라요.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신선한 농산물의 연중 공급이에요. 1년 내내 공급. 됐나요? 다시 한번.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연중 공급에 대한 수요. 뭐 이렇게 길어. 그럼 뭐에 대한 수요요? 다시 한번. 짧게 가봅시다. The demand for fresh produce. 돼요? 더 짧게 가줄게요. 여러분들한테. The demand for fresh produce. 이렇게만 가봐도 되죠. 더 짧아졌죠? 줄이세요. 그럼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 또는 요구. 됐죠? 지금 여기 서치에서는 쌤이 안 읽었습니다. 왜 안 읽었는지 알아요? 예시거든요.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의 예시인데 굳이 우리가 예시는 안 읽어도 될 것 같고요. 동사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서 쌤이 끊었어요. 항상 주어와 동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수일치 해야 되겠죠. has pp와 have pp 둘 다 현재 완료 형태지만 단수 복수 따져야 되죠. 주어 두고 한 번 더 한 단어만 demand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열어가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라고 다 하지 마시고요. 더더군다나 vegetables가 주어는 더더욱 아닙니다. 큰일 나요. 다시 한번 search에서는 전치사 다음에 나온 명사인데 버리는 부분이죠. 절대로 vegetables를 주어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주어다? demand가 주어였고요. 단수였잖아요. 그래서 has 단수 동사 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has led to가 돼 있지만 우리 기본 수거가 바로 lead to였어요.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요거 아실 겁니다. 자, 위에다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lead to가 나오면 쌤이 절대로 어떻게 해석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끌다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뜻 아닙니다. 이끌다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하란 말입니까? 볼게요. lead to는요. 얘가 자동사라는 거 그리고 전치사 to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갑시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건요. 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동명사 ing가 이어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때도 어떻게 해석하냐? 잘 보세요, 이젠. 주어 부분이 원인. 그리고 이 뒷부분이 결과가 돼서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라고 해석하세요. 다시 한번 lead to는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뭐뭐라는 결과로 이어지다. 그래서 lead to는 가장 대표적인 동의 수거가 누가 있냐면 result in 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있어요. result도 자동사입니다. in도 전치사고요. 그래서 result in도 나오면 주어 부분이 원인, 뒤에가 결과예요. 그럼 무슨 관계가 만들어지니? 인과관계가 만들어지죠. 인과관계는 주제문. 그럼 쌤한테 배운 대로 해보면 The demand for fresh produce가 원인이란 얘기죠.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 요구, 이게 원인이 되겠고요. Widespread use of hot house in cold climate, 추운 기후에서 온실의 사용, 넓은 온실의 사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해석은 됐어요. 근데 온실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잘 모르겠죠. 아니 추운 지방이나 추운 기후에서는 온실 사용해야 우리가 식량을 재배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나쁘다고만 볼 수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나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가봅시다. increasing은 단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내가 물어보면 늘어나는, 증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점점 더 많은이라고 써주세요. 점점 더 많은이란 뜻으로 써주시고 그렇게 외우세요. 그럼 더 점점 더 많은 의지, 의존인데 reliance on 하면 뭐뭐에 대한 의지, 의존입니다. 병렬 구조 보이세요? 병렬 구조 보이죠? 앞에 건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 그지? 아니 온실 사용하는 게 온실의 사용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and 뒤를 가봤더니 reliance on total quality control 나왔어요. 총체적인 품질 관리입니다. 다시 한번 총체적인 품질 관리에 대한 의존이에요. 이 의존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결과거든? 결과라고 쌤이 써봤어요. 근데 여기를 읽어봐도 그러면 total quality control, 총체적인 품질 관리에 대한 의지, 의존이라는 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잘 모르겠죠. 지금 이런 게 언제 어려운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이 lead to라는 단어를 힌트로 잡아서 원인과 결과라는 거 알겠고 인과관계 알겠고 중요한 문장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읽어보니까 온실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총체적인 품질 관리에 대한 의지, 의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그쵸?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모의고사 수능 지문은 반드시 힌트를 더 주게 돼 있어요. 친절하게도.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문장 살짝 보시면 잘 보세요 이제. 아까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거. 자, total quality control.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잘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이픈 보이세요? 짝대기. 이거 왜 나왔죠? 선생님 동격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볼까? management by니까 뭐뭐에 의한 관리예요. 그럼 뭐뭐에 의한 관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분명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에 의한 관리가 바로 quality control인지 보면 되겠죠. 품질 관리인지. 다시 한번. 품질 관리예요. 그죠? control. 그게 품질 관리야 얘가 management. 이해돼요? 컨트롤이 어려우면 퀄리티 매니지먼트란 말이에요. 동격이니까. 근데 뭐에 의한 품질 관리인지 보면 된다 이거지. 자, 첫 번째. temperature control. 온도 조절이에요. 나쁜가? 모르겠어. 그지? 근데 봐봐. 이거 보면 확실하게 알 걸 이제.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가 A, 여기가 B, and C잖아요. 병렬 구조인 거 아세요? 병렬 구조 중에 쌤이 늘 얘기했던 말 중에 뭐냐 가장 마지막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는 A, B, C 중에 A도 모르겠고요. 좋은지 나쁜지. C도 모르겠어요. 좋은지 나쁜지. 근데요. 이거 보면 알겠어요. 이건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하세요. 그럼 뭐에 의한 관리다?
살충제의 사용에 의한 관리. 다시 한번 살충제의 사용에 의한 총체적인 품질 관리의 의지 의존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시죠? 그럼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들이 먹는 신선한 음식에 신선식품이 신선해 보이죠? 살충제 사용해서 그래요 라고 하면 사요? 안 사겠죠. 그거예요. 어딜 봐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어떻게 흘러갔다? 마이너스로 흘러갔죠. 확인됐죠. 다음 문장. The demand for freshness. 계속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단어 보여줬어요? 또한 이 단어 나오면 주제문 얘기했습니다. 핵심 문장이라고. 자, 그럼 봅시다. 신선함에 대한 수요 요구는 뭐 하기도 해요? contribute 하기도 해요. 잘 보세요. contribute는 셈이 해석을 두 가지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뭐뭐에 기여하다의 뜻이 첫 번째죠. 써보시고. 뭐뭐에 기여하다. 두 번째는 뭐뭐의 원인이 되다. 뭐뭐의 원인이 되다. 자, 여러분들이 골라볼 건데 목적어 보세요. concern 뜻이 뭐죠? 쌤이 한글로 써볼게요. 이게 염려, 걱정 이런 뜻이거든요. 한글로 얘들아 염려, 걱정이야. concern이 관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왜냐하면 about 보고 아는 겁니다. concerns about 하면 뭐뭐에 대한 염려, 걱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worries about 이건 거야. 자, 그럼 골라보세요. 염려, 걱정에 기여한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염려, 걱정에 대한 원인이 되다가 맞아요. 여러분들은 국어를 할 줄 알잖아. 뭐가 어색한지는 더 잘할 거예요. 기여하다가 맞아요? 말이 안 맞죠? 기여하는 건 좋은 거거든? 근데 어딜 봐도 이걸 기여하다고 해석하면 이상하죠? 이상한 건 하지 맙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contribute는 해석 어떻게 되겠다? 뭐뭐의 그렇죠. 원인이 되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국어니까 다시 한번 얘가 원인이란 얘기입니다. 주어가 원인이 된다며. 그치? 그러면 뒤에 있는 건 뭐예요? concern이라는 건 concerns about food wastage.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글의 소재가 한번 바뀌게 돼요. 다시 한번. 이제부터 무슨 얘기 할 거예요? 뭐에 관한 얘기 할 거예요? About food wastage에 관한 얘기 할 거예요. 음식 낭비에 관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다음 문장 살짝 볼까요? 쌤하고 같이. 해석하기 전에 살짝만 볼게요. 이 부분만요. Has allowed institutional waste. 무슨 단어 등장했죠? waste. 그 다음 단어 볼까요? waste. 보이나요? 계속해서 나가면 계속해서 쭉 가다 보면 계속해서 낭비 나올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문장에 들어간 순간부터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죠? 뭐에 관한 얘기로 바뀌었죠? 낭비에 관한 얘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삽입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also가 힌트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또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어라는 게 요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드릴게요. 뭐뭐도. 그럼 주어라는 것은 뭐뭐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낭비라고 한글로 적어봅시다. 그러면 음식 낭비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석되셨죠? 그 다음 보세요. use of best before. 언제 전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sell by. 언제 전까지 팔려야 돼요. eat by. 이건 뭐냐면 언제 전까지 섭취가 돼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영어로 표기하는 유통기한입니다. label, 표기예요. 표기. 주어는 누굽니까? use가 주어죠. 동사 아닙니다. 사용하다 아니에요. 명사입니다. 그래서 수일치 조심하세요. 왜 has 쓰는지 알겠죠?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동사 has 썼습니다. has allowed. 동사가 좀 길지만 has allowed.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는 뭐다? 능동. 기억하세요? 목적어 여기 있죠. institutional waste. 제도적인 낭비. 한글로 씁시다. 제도적 낭비. 자, 그럼 여기서 allow는 삼형식으로 쓰인 거 알겠어요? 삼형식으로 쓰였죠. 삼형식으로 해석할 때는요. 허용하다. 허용하다. legally가 나왔으니까 법적으로 허용했다. 뭘? 낭비를. 제도적인 낭비인데 제도적인 낭비가 대체 뭔가요? 쌤도 모릅니다. 읽어봐야겠죠.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waste는 알잖아요. 낭비. 그럼 법적인 낭비가 뭔지, 제도적인 낭비가 뭔지 봅시다. 자, campaigners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운동가들. 그렇죠. 캠페인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가들은요. have exposed the scandal. 스캔들을 폭로했어요. 폭로하다예요. 뭐에 대한 스캔들? 두 가지가 나오지만 병렬 구조라서 뒤에 것만 봅시다. 일단 해석은 합시다. overproduction, 과잉 생산. 과잉 생산. 쌤이 아까 production이 생산이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produce가 생산이 아니에요. produce는 농산물이라고 했잖아. 과잉 생산과 낭비에 대한 스캔들, 뭐뭐에 대한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추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스캔들 합시다. 성균관 스캔들, 드라마 제목도 있는데. 그러면 낭비에 대한 스캔들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잖아요. 스캔들은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낭비에 대한, 뭐에 대한 한 번 더? 낭비에 대한. 낭비 얘기했고요. 낭비 얘기했어요. 낭비 답이겠죠. 왜 답인지 알겠어요? 쌤이 얘기했잖아요. 병렬 구조 나오면 뒤에 거가 중요하다고. 이 글의 포인트는 과잉 생산이 아니고 낭비가 포인트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사람 이름 등장했죠? 쌤이 사람 이름 등장하면 뭐라고 했죠? 예시일 거예요. 예시. 인용. 인용 왜 합니까? 앞에서 이미 나 할 말 다 했다. 주제문 얘기할 거 했습니다. 이제 인용하고 들어볼까? 이 뜻인 거야. 전문가가 하는 말 들어볼까? 이 뜻인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 이름 등장하면 빨리 정찰해야 돼. 앞에 이미 뭐 나왔어? 주제문 나온 거야. 알겠죠? 자, 주어가 나왔고요. 여기 컴마 나왔어. 컴마 나왔어. 컴마 나오면 뭐 해야 돼 이제? 가로치고 닫고. 필요 없다. 그럼 여기가 누구 자리예요? 본동사 자리죠. 다시 한번 사람 이름은 단수 취급하는 거 아시죠? 고유명사니까. 그래서 단수동사 s가 붙는 게 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아저씨가 argues that. 다시 한번 요 아저씨가 argues that 뭐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논쟁하다 아니면 말싸움하다도 있겠지만 주장한 거예요. 자, 뭐라고 주장했을까? 읽어봅니다. 자, with freshly made sandwiches인데, 자, 여기도 잘 보시면요. 컴마 있어요. 또 있죠. 컴마 또 있죠. 뭐 합시다? 뭐 할까? 가로치고 버려. 필요 없어. 자, 뭐라고 주장했는지 주장한 내용만 알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argues that 접속사 되신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럼 접속사 됐다면 완전한 문장 주어 찾아봅시다. overordering is standard practice. 자, practice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연습하지 마시고요. 관행. 그러면 과도하게 주문하는 것, over니까, 그죠? over가 과도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주문은 지금 뭐래요? 일반적인, 표준적인 관행이래요. across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으냐면 뭐뭐에 걸쳐서. 뭐뭐에 걸쳐서. 어디에 걸쳐서요? The retail sector, 소매 분야, 부분. 소매업 부분에 걸쳐서, 전역에 걸쳐서요, 원래. 얘도 across the world, 뭐죠?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 이거예요. 그래서 뭐뭐의 전역에 걸쳐서란 뜻이에요. cross라는 단어는. 그러면 소매 부분 전역에 걸쳐서 뭐가 됐대? 이게 관행이야. 거꾸로 가봐. 뭐가 관행이야? 뭐가 관행이야? overordering이요. 쌤, 그럼 overordering은 과도하게 주문한 거잖아요. 미리 주문한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여러분 사 먹죠. 보통 하루에 몇 개 팔릴까요? 예를 들면 50개 팔린다고 칩시다. 50개 팔리는 걸 너가 주인이야. 애들이 갑자기 배고파질까 봐 걱정돼서 200개를 주문했어. 어떡하죠? 오버오더링 한 거죠.
그럼 50개밖에 안 팔릴 거 아니야. 남은 거 어떡하지 이제? 폐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오버 오더링 왜 나왔지? 분명 남을 텐데 그 남은 거 어쩔까? 본인이 먹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오버 오더링 개혁하면 빨리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거 웨이스트구나. 더 강하면 푸드 웨이스트구나. 결국 이 오버 오더링은 이렇게 되겠죠. 자, 끊어볼게요. 왜 그랬어? 왜 과도한 주문을 했어요? To avoid appearance of empty shelf space예요. 자, 단어 하나 잘 봅시다. appearance는 물론 외모, 겉모습도 있죠. 근데 무슨 뜻을 있다고 했죠, 내가? 내가 이 단어 알려준 적 있어. 반드시 기억하길 바래요, 이제는. emergence. 내가 이 단어 알려주면서 같이 공부하자는 거 기억납니까? emergency. 얘는 응급이었죠. 얘는 뭐였니? 출현, 나타남. 여기서 뭘로 쓰였겠어요? 자, empty shelf만 해보세요. empty shelf. 텅 빈 선반의 뭐겠어? 왜 뭐겠어요? 출현, 나타남. 이대로 해석해보세요. 그러면 텅 빈 선반의 출현, 나타남을 피하려고. 이게 뭔 말입니까? 텅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스페이스는 뭔데 우주입니까 갑자기? 공간. 그러면 텅 빈 선반 공간의 나타남을, 출현을 뭐 하려고? 피하려고. 그래서 뭐 했어요? 오버 오더링을 한 거잖아요. 컴마까지 무슨 문장 왔습니까? 완전한 문장 왔죠? 이 점 볼 수 있죠? 완전한 문장 다음에 reading과 read를 보여드렸어요. 동사 나올 자리 맞아 아니야? 동사 나면 큰일 나죠? 왜 안 됩니까? 문장은 두 개인데 접속사 없죠. 그럼 여기 동사가 나오면 절대 안 되는 자리인데?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지. 우리가 배웠던 뭐가 나와야 돼? 분사, 구문이 나올 자리고요. 자, 여기까지 갔다면 이제 문제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오늘 쌤이 알려드렸거든요. 아까도요. lead, to 붙어있잖아. 여기 to 여기 있는데, 그지? 쌤이 아까 무슨 동사라고 했죠? 그렇지. 자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네요. 그죠? 자동사는 무슨 관계가 안 된다? 수동관계 불가다. 그래서 P평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케이? 어법 문제로 잘 나와요. 자, 여기까지 문법을 간단하게 푸셨으면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더 보세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분사구문을 왜 뒤에다 썼게? 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분사구문은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뒤에다 쓴 거예요. 왜 일부러 뒤에다 썼을까요? 강조하려고요. 이 여기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초록색으로 한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더, 하나만 더 합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주어는 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주절의 주어가 누구였죠? over ordering이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원인이 되죠. 그쵸? 주어로 살린다며 원인이야. 그럼 이 뒤에 나오는 게 뭐겠어? High volumes of waste. 이게 뭐가 될까요? 결과가 되잖아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발 이끌다로 가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에 갑시다. 과도한 주문이라는 것은 뭐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많은 양의 높은을 하지 마시고 많은 양의 폐기물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한번 뭐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폐기물. 많은 양의 폐기물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어떨 때요? supply, 공급이 exceed demand, 뭐 할 때? 수요를 초과할 때, 능가할 때. 됐죠? 공급이 더 많으면 당연히 나머지는 폐기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부분이 food wastage가 빈칸으로 출제될 수도 있다. 여기 빈칸도 만들었어요, 쌤이. 그래서 쌤이 여기 초록색 문장, 여기 문장 만든 거 있죠? 얘가 삽입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가 food waste로 빈칸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다 읽었죠? 오케이. 볼게요, 밑에. 빈칸 다 맞춰야 되는데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론 부분과 주제문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첫 문장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살짝 볼게요.
Demand for freshness, 신선함에 대한 수요, 요구는 빈칸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결과했던 거 기억하세요? 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뭘 사용하게 됐어요 아까? 살충제. 그러니까 안 좋다고 했죠? 그리고 또 어떤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마지막 끝까지? 폐기물. 안 좋죠? 끝까지 안 좋죠? 오케이, 정리 한번 했어요. 자, have a hidden environmental cost. 물론 비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가. 그래서 숨겨진 환경적 대가를 가질 수 있다. 가지다 보다는 있다가 좋아요. 쌤이 have 뜻 세 가지 기억했죠? 먹다, 가지다, 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숨겨진, 감춰진 환경적 대가. 쌤이 대가라는 말에다가 price를 써드렸어요. 가격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대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대가,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환경적인 대가가 있을 수 있다. 정답이겠죠? 보기 2번, worsen, 악화시키다예요. worsen. 책에선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악화시키다는 단어는 aggravate 있다는 거. 그 다음에 deteriorate. 이게 악화시키다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단어입니다. worsen하고 동의어예요. 저는 worsen은 압니다. 그럼 두 가지 외우시면 되죠. The global hunger problem인데 전 세계적인이에요. global. 세계적인 기아 문제예요. 전 세계적인 뭐 배고픈 문제, 기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bring about 보시면 cause 떠올리시길 바래요. 그럼 뭐뭐를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기억하시죠? technological advances, 기술적인 진보, 발달이라는 결과를 야기했나요? 아니죠. improve, 향상시키다, 개선시키다, 동의어 enhance에 썼습니다. 자, 그래서 nutrition, 영양과 그리고 quality of food, 음식의 품질, 질을 향상시켰다? 아니죠. diversify, 저번에 쌤하고는 봤을 겁니다. 저번에 쌤이 diverse를 기억하라고 했죠. 다양한. 기억나세요? 그럼 diversify, 동사예요. 다양화시키다, 다양하게 하다예요. 다이어트는 물론 우리가 아는 살 빼다 그 다이어트도 있지만 식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식단. 그럼 뭐의 식단을 다양화시킬 수 있다? local community, 지역사회 그냥. 그 지역사회의 식단을 그 지역사회, 어떤 하는 지역사회의 식단을 다양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자, 됐죠? diversify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왕 공부하는 김에 한 번만 더 diverse 기억하시고요. 다양한. 그러면 diversity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다양성. 다양한, 다양성. 단어 같이 한번 정리를 끝까지 갑시다. 다 적었나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